태무덤을 옮기고 살아남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삐골 광주의 지형이 이무기가 용이 되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오르는 화룡 승천의 형국이라고 했다. 무등산의 용봉은 광주 시가지 쪽으로 두 줄기 지맥이 뻗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원효사 뒤에 화암봉을 지나 지산동 쪽으로 장원봉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중심사 뒤쪽으로 뻗어 있다. 이 두 산맥은 두 마리의 뱀 형국으로 실제로 옛날에는 지산동을 단사동, 즉 붉은 뱀골이라고 했다. 이 뱀들은 오랜 세월을 인내하여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되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오르는데 그 여의주가 바로 태봉산이라는 것이다. 야트막한 태봉산은 아담하고 둥근 모습이 마치 여의주처럼 보이는데 이 동산이 태봉으로 불리는 데는 사연이 있다. 1624년 평안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한양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다. 인조는 분기탱천했다. 이 무례한 놈이 감히 날 배반하고 난을 일으키는가? 그도 그럴 것이 함께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축출해낸 이괄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다. 그를 믿었던 만큼 그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인조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왕권이 안정되지 못했고 민심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며 모든 것이 안심할 수 없었다. 결국 인조는 김류 등 신하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충청도 공주 땅으로 몽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조와 함께 공주로 피난한 뒤 인열 왕후에게 문득 태기가 있었다. 그로부터 10달 후 옥동자를 낳으니 아지대군이었다. 피난 중이었지만 왕자를 얻게 된 인조는 물론이고 신하들 모두 기뻐했다. 신하들은 왕자의 태를 태압에 담아 계룡산의 볕 좋은 자리에다 정성껏 묻었다. 그 기쁨도 잠시뿐 갓 태어난 왕자가 자꾸 앓는 것이었다. 인열 왕후는 약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갓난아기를 품고 근심하다가 저를 찾아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기로 했다. 그날도 몸을 단정히 하고 부처님 전에 나아가려 하는데 갑자기 법당문이 열렸다. 왕후가 놀라서 돌아보니 붉은 도포 차림의 백발인 노승이 아무 머뭇거림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리 도통한 스님일지라도 왕후가 머무는 법당에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법이었다. 아니, 노스님께서 어인일로 여기까지? 백발 노승이 왕후에게 이를 차리고 나서 말했다. 소승은 계룡산에 머물고 있는 객승입니다. 마마께서 어린 왕자님 때문에 심려가 크신 줄 알고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승이 생각건대 왕자께서는 이 세상에 나올 때 실을 잘못 잡으셔서 애군이 끼었습니다. 인열왕후는 여전히 미심쩍어 하면서도 애원조로 물어보았다. 그러면 스님, 대체 어떻게 하면 그 애군을 물리치고 왕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는지요? 노승이 말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왕자께서 도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왕자님의 태를 묻은 곳이 인연에 맞지 않으니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왕자님의 태를 묻기에 좋은 곳은 무등산 자락의 무등벌인데 옛날 도성 국사께서 절토로 잡아주었던 곳입니다. 당시 국사께서는 그 표식으로 그곳에다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해마다 붉은 은행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지요. 그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왕자님의 태를 묻으면 장수를 누리고 산의 정기를 얻어 영특하심이 탁월할 것입니다. 백발노승은 그렇게 말해주고 밖으로 나갔다. 왕후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뒤따라 문 밖으로 나가 보았지만 이미 노승은 자취를 감춘 뒤였다.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 어떻게 노스님께서. 인연 왕후는 즉시 이 사실을 인조에게 말해주었고 왕은 자리에 밝은 신하셋을 무등산 아래 고을로 보냈다. 신하들은 고을의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얼마 후 그 은행나무를 찾아냈다. 과연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해마다 붉은 은행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했다. 신하들은 즉시 돌아가 인조에게 아뢰었다. 전하, 묻은 고을에 있는 은행나무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인조는 크게 기뻐하며 스님이 말한 대로 그 은행나무를 베어낸 다음 흙을 폭도다 작은 동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계룡산에 묻은 왕자의 태를 옮기기 위해 사람들을 시켜 왕자의 태압을 꺼냈는데 돌 함지에 꺼멓게 죽은 이끼가 끼어있고 수많은 개미떼가 달라붙어 있었다. 그날 밤 인열 왕후의 꿈에 그 백발도승이 나타났다. 소승이 일러드린 대로 왕자님의 태를 옮기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태압을 새로이 묻을 때 반드시 손바닥만한 금을 함께 묻으십시오. 그것이 땅속의 잡기를 막아줄 것입니다. 왕후는 그 의견을 좇아 왕자의 새 태무덤에 손바닥만한 금괴를 함께 놓도록 했다. 그렇게 태를 옮겨 묻고 나자 왕자는 별탈 없이 잘 자라났고 이괄의 난도 곧 평정되어 임금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태무덤은 오랜 세월 동안 전설로만 전해졌는데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이 들자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태무덤 때문에 가뭄이 심하다고 여겨 그곳을 파헤쳤다. 이때 그 태무덤에서 6구의 유골이 함께 나왔는데 그곳이 명당 자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몰래 자기 조상의 시신을 안매장했기 때문이다.